안녕하세요. 중동고와 함께할 변지선입니다. 수능 교과목 그리고 고등학생 중동고라는 타이틀 때문에 많이 긴장되시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분석하고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때 1월 6일부터 몰화 집중 특강을 중동고 입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미리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5년도 평가 반영 비율을 함께 잠깐 보여드리면 수행평가랑 지필교사 두 가지의 형태가 있고요. 수행평가는 논서술형 유형의 문제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는 30문항의 객관식 문항입니다. 반영 비율을 보면 수행이 50% 그리고 지필이 50%인데요. 수행은 평상시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상태로 따로 뭐 준비하실 거는 없고 논서술형의 지필고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교과 과목을 충실하게 준비하시면 지필교사와 수행평가는 동시에 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년도 1학기 과목별 평균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과 과목이 이제 수학하고 통합과학 두 가지의 과목인데 수학보다는 이제 통합과학은 국어랑 영어랑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평균은 80점대고요. 통합과학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면 A가 지금 27% 정도가 나오는데 A면은 이제 점수를 말하면 90점 이상의 학생들을 말하죠. 지금 2등급까지가 누적 비율이 34% 정도인데 A가 90점 이상 27%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을 맞는 아이들은 90점 이상은 충분히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문항수로 말씀드리면은 객관식이 30문항이니까 한 문제당 평균 3.3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답 개수가 3개 정도. 그래서 뭐 난이도가 있어서 문제가 조금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3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는 2등급 컷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 1학기 기출 분석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 통합과학은 특성상 하나의 과목이지만 그 안에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의 4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의 문항에는 물리와 화학에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1학기 기말에서는 화학은 거의 없고 물리, 생명, 지구과학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는 통합과학 기본과 적용해서 90% 이상이 나왔고 상위과정 연계, 이거는 이제 고3 수준의 그 내용과 이제 문제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중의 난이도 한 문제 정도, 상위 난이도 한 5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고사에도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을 나타내는 화학 파트에서 이제 나왔었고요. 기말고사에는 물리 파트. 그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 변별력 있는 그 파트는 1학기 때는 물리와 화학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집중 있게 하신다면 요 난이도 높은 문항을 출제하는 물리와 화학 파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동고 기출을 보면서 중동고 내신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난이도가 되게 쉽고 아이들이 대부분 맞았던 문제인데 보시면 이제 대중가요. 에스파의 이제 슈퍼노바라 그래가지고 그 별의 진화랑 관련된 이 가사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이제 활용하신 건데 이 지문을 보고 이제 A, B, C 세 학생의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죠. 일단 난이도는 되게 낮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다 맞았을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대중가요를 신선하게 갖다가 쓰셨다는 거지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닌데 여기서 봐야 할 점은 아이들이 그냥 교과서 내용 A는 B다라는 그냥 개념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폭넓은 사고와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쉽게 출제되었지만 이것이 다양하게 이제 펼쳐졌을 때는 난이도가 꽤 높을 수 있고 아이들이 배운 내용과 연결을 못 짓게 되면 이거 뭐지? 하면서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료 해석인 부분인데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난이도가 꽤 낮습니다. 원래 중동고가 물리나 화학뿐만 아니라 지구과학 생명까지도 자료 해석에서 꽤 높은 난이도, 자료 해석이 좀 어려운 이런 까다로운 학교였는데요. 올해는 일단 5등급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지 난이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동고에 비하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자료를 해석하고 어떻게 풀이를 할 것이냐 그 접근 방법을
꽤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낮고 높고는 이제 뭐 앞으로의 내년의 문제는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난이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스타일. 그러니까 중등고를 내신에서 고득점을 맞기 위한 연습에서는 자료 해석과 그것에 대한 풀이 방법을 꼭 아주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사 문제인데요. 뭐든지 선생님들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존의 것들을 근거로 하셔서 문제를 많이 내시는데, 이 문제는 이제 23년도 고3 학력평가에서 많이 기반을 두고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해결하려면은 이제 많은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 말아야 하셔야 될 게, 이제 양으로 승부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양측이라고 많이 하죠. 양으로 승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 이해와 학습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내신 임박해서 내신 한 3, 4주부터는 양으로 승부해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해와 암기, 그 다음에 그 풀이 방법의 적용 연습이 꽤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이제 중등고 기출 유형은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심화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단순하죠.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바로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중등고는 저 문장을 기반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해석을 요하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학교는 이제 전반적인 이 강남권 고등학교에서 또 그렇게 몇몇 학교, 손에 꼽을 수 있는 학교에서만 출제되는 유형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리 복잡해도 풀이법은 있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BC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이제 A를 넣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B가 사라지고 A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양이온의 수가 유의견에서 9n으로 줄어들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A의 지수와 B의 지수, 요 A와 B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든 어떻게 복잡한 문제든 풀이법은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풀이법이 있는데, 중등고는 시간이 많을 때, 여유 있을 때 이런 풀이법의 연습을 아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선행과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고 있을 텐데, 중등고 합격생으로서는 시간을 좀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을 때 방학에서는 개념에 너무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단기간에 쉽게 마스터가 안 되고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근거가 되는 문제는 이제 18년도 고3 학력평가 기출문제고요. 24년도에도 마찬가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2학년에 맞게 난이도를 좀 낮추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등급제의 이 4%의 1등급을 가를 때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중등고의 심화 문제, 기출풀이와 그에 대한 풀이법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 중등고의 특성에 맞춰서 저의 학습 진행은 개념 학습 그리고 체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와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또 새로운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왔을 때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해결법까지 확실한 한 100%는 아니더라도 80에서 90% 정도까지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체화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암기와 반복 학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파트로 수업 진행의 그 요약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이해 암기와 적용에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실전 적용과 그런 고난도의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를 꽤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게 이제 기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수업을 많이 시간을 할애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방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신이 다가오게 되면 이해하는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그 합격생들 대상으로 중등고에 맞는 그러한 커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관리 어머니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평가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요. 개념 확인과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아이의 부족한 점을 이제 교정을 할 지도 방법,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더 나아지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1:1 맞춤 지도와 과제 평가 성적에 대한 학습 관리를 이제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평가된 난이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본 문제가 더 필요하다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심화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학생이 그 수준에 맞게 수준별 자료를 이제 필요시에는 추가 자료로 맞춤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Q&A인데요. Q&A는 온라인 지도와 현장 지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는 거의 80% 이상은 제가 직접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장 지도도 원하지만 시간이 다른 학원과 맞물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지도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저랑 대화를 주고받는지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메시지로 이제 질문을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고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Q&A는 딱히 현장으로 따로 아이가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관리는 크게 네 가지: 평가, 그거로 인한 교정 지도, 그리고 수준별 자료, 그리고 Q&A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생 피드백은요. 여태까지 이제 제 수업을 함께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제 설명이 좀 명확하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내신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수업의 특성에 맞게 자료와 여러 가지 강의가 좋았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도움과 공감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